야, 못 찾으면 쌤한테 이야기하라. 쌤 태우러 갈게. 고대 사회의 신분. 자,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까? 자, 우리 고대 사회에서 우리 일단 이번 시간은 사회 부분하고요, 우리 경제 부분을 함께 볼 건데요. 일단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 사회의 구조. 네. 그죠? 그런데 이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계급 사회였다는 거잖아, 맞죠? 우리 나라가 발생된 것도 어떻게든 계급이 발생되면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네. 유나. 갑자기 왜 유리가 떠오르지? 쌤 예전에 강유리라는 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강률이요? 그 뭐냐? 너 모르지? 작년에인데. 그럼 2학년이겠네요. 이제 4학년, 걔 3학년이야. 엄청 유나랑은 이미지가 다른데. 자, 아무튼 고대 사회의 중요한 구조가 우리 계급을 표현하는 신분제입니다. 신분제. 우리 지금은 신분제가 있습니까? 네. 없어요. 아, 있지 않아요? 맞지, 애매하지, 맞지? 경제적인 신분제인가? 근데 일단 우리들은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거는 뭐 없잖아, 맞지? 네. 신분 있으면 안 되지, 맞지? 네. 평등 사회 아닙니까, 맞지? 평등. 또 하나는 경제 정책입니다. 경제 정책. 우리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뭐였을까요? 돈. 다 돈이지. 이 당시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뭐밖에 없어. 중요한 거. 국가에서 길러야 되는 거. 농산물. 농업. 농업이지, 농업.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농업이었을 겁니다. 농업을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야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도 커질 거고, 나라의 힘도 커질 거고, 맞지? 경제가 해결돼야 나라가 커지는 하나의 시작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볼 게 고대 사회의 신분제도입니다. 우리 신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예전부터 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죠? 구석기, 신석기 거치면서, 맞죠? 청동기 시대에 뭐가 생겨나고 자기 재산. 경제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사유재산이 생겨나고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그럼으로써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생겨나고 계급이 발생하고,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뺏으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빈번한 전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영토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뭔가 지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애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는 하늘에서 온 뭐라고 이야기하고, 천군,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문화가 나타났잖아요. 맞지? 이해되지? 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신분제도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 신분제도는 크게 보면은 우리 지배를 하는 무슨 층? 지배층. 지배층이 있죠, 맞죠? 또 하나는요, 지배를 받는 피지.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맞지? 그죠? 네. 자, 우리 여기서 지배층이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지배층은 크게 누가 있습니까? 왕. 우리 일단은 왕도 있겠고, 맞죠? 귀족. 귀족이 있겠지, 맞지? 그죠? 네. 자, 우리 피지배층은요, 노비. 나머지. 우리 일반 평민들 있죠, 맞지? 노비. 평민과 우리 천민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천민. 천민. 천한 사람이지, 맞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은 우리 이 시기에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우리 태어나는 그 신분이 중요할까요? 태어나는 신분.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는
우리 능력이 중요한가 혈통이 중요한가 이야기하면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혈통. 능력보다는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태어났는데 아씨 천민이다.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맞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지? 근데 내가 딱 태어났는데 왕이다. 근데 능력이 부족해. 그래도 왕이 될 수 있어요. 있었겠지.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누구 간에도 차이가 있냐면 이 우리 귀족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우리 귀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누가 귀족이 된 겁니까? 족장들. 족장들이 귀족이 된 거지. 근데 다 같은 급이 아니라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왕은 그들을 중앙 귀족화 만들어주면서 그들에게 일정한 차이를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실시했지. 맞지? 첫 번째는 무슨 제도? 관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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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옷 색깔. 관복제 이런 걸 해줬지. 맞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골품 제도가 대표적인 이 귀족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어느 나라의 제도? 신라의 제도였지. 맞지? 그래서 우리 신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신라의 골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골품 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러한 신분 질서가 일단은 이러한 신분 질서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얘들일까요? 얘들이겠지. 얘들은 이 신분 제도가 흔들리는 걸 좋아할까요? 안 돼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죠. 맞죠? 근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힘. 법이 필요했던 거죠. 힘은 얘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법 만들죠. 우리 대표적인 법이 뭐였습니까? 우리 중앙 집권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 율령이라고 했지. 맞지? 율령. 율자가 행정법이었으면은 령은 형법이었지. 맞지? 형벌제도. 그래서 이 강력한 형벌제도를 통해서 신분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우리 23페이지 오른쪽에 골품장기 보세요. 날개. 자, 우리 요거 이해됩니까? 우리 지후 한번 읽어볼래요? 골품제. 골품제요. 지후. 기존의 너 말고 지후. sorry. 읽게 해줄게야지. 지후. 기존의 직장 생활을 통합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성립된 지배층 중심의 신분제이다. 본래 선골과 진골, 육두품의 실두품까지 8개의 신분으로 편성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3일두품은 평민으로 분주되었다. 와우. 엄청 잘 읽었지 맞지? 네. 자, 우리 지후의 이야기를 은상이가 해석해 봅시다. 저요. 우리 골은 몇 개라고요? 골은 18개요. 골이요? 아, 골이요? 너 골이 18개나 했어요? 골 2개. 두 개지, 맞지? 그렇죠. 골은 두 개입니다. 성골과 진골. 진골. 우리 성골과 진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맞지? 네. 성골에서 원래 왕이 나오다가 이 진골로 가져왔지. 최초의 진골 출신이 그렇지. 은상이 시험 100점 맞겠는데? 품은요? 총 몇 개? 8개요? 네. 똑바로 못 읽었구나. 몇 개죠? 6개. 아, 은상이 98점. 네. 8개까지 10분을 편성되어 있다는데요. 6개지, 맞지? 그래서 유튜브에서 1주품까지 8개 신분 편성돼 있었어요. 6에서 어디까지? 1까지, 맞지? 그러니까 총 6개, 7개, 8개. 총 8개에 나눠져 있던 거죠. 너무 잘 읽어가지고. 아, 그렇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 세분하게 원래 얘들이 다 뭐였다는 겁니까? 얘들이 요거였다는 거지. 귀족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들은 이걸로 떨어졌다는 겁니까? 3에서 1까지는 너거는 그냥 평민과 같아 보인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귀족 노릇을 하는 사람은
통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까지겠죠. 우리 이게 실제로 이러한 신분이 따라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더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갑니다. 그걸 보여줄게요. 자, 우리 25페이지 볼게요. 25페이지. 골품제가 신라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 1번 보입니까? 자료 1번에 보면은 우리 신라의 관등이 총 몇 개의 관등이 있습니까? 17개. 17개입니다. 맞지? 콕 17개의 관등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 관등의 급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랐습니다. 맞죠? 맨 오른쪽에 옷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자, 비, 청, 황 되어 있죠. 맞지?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되어 있습니다. 맞지? 유나는 무슨 색이 제일 좋습니까? 저요? 유나. 청색이요. 청색이 제일 좋습니다. 너는 무슨 색? 청색이요. 아, 청색요? 그러면은 청색이면은 청색은 우리 4, 5, 6 진골 다 입을 수 있지, 맞지? 맞지? 그런데 자색은 누구만 입을 수 있습니까? 진골 계층만 입을 수 있다는 거지. 왜요? 아, 그거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로. 진골이랑 사골이랑 나눠서. 신혁이. 왜 진골만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대요. 아니, 이야기 봐봐. 아니, 딴 사람은 왜 자색 왜 못 입었어요? 계급 올라가면 입을 수 있잖아. 왕들만 입을 수 있어. 아니야. 계급 올라가면 입을 수 있잖아.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왜 못 올라갑니까? 이 골품제도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요. 이 보세요 한번. 자, 사두품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12개 12관등까지만 올라갈 수 있지, 맞지? 네. 대사까지만 올라갈 수 있잖아, 맞지? 대사. 맞지? 황색 옷밖에 못 입어요, 평생. 아무리 뛰어나도. 오두품은요? 대나마. 대나마까지 올라갈 수 있죠, 10등까지. 그래서 청색은 입을 수 있지, 맞지? 육두품은요? 아참.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간대요. 아찬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아찬. 아찬, 찬. 비색까지밖에 못 올라간대요. 비색. 그 다음에 진골은요. 다 입을 수 있지, 맞지?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우리 글 보면 집사부의 장관이었던 누구요? 중신은 어디부터 할 수 있대요? 대하찬 이상부터 임명될 수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집사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진골. 집사부의 높은 사람들은 다 진군 출신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통상 신라에 있었던 모든 관직의 모든 기관의 높은 사람들은 다 누가 차지했다? 진골. 진골. 그럼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들은 어떤 직을 했을까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쌤이 만약에 지금 육두품이다. 네. 학교 교사예요. 쌤은 교감 교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죠. 때려 죽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6반 쌤이었던 성두 쌤은 진골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교장까지 갈 수 있다. 더 높이 더 갈 수 있다는 거지, 맞지?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저 옆반 쌤보다 뛰어나. 그럼 나는 교장이 못 돼요. 근데 밑에서 일하기 싫어요, 맞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진골을 없애버려야죠. 아하.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신라 말기 되면은 반신라적 감정을 가지고요. 이 골품제도 내가 바꿀 거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돈 안 돼요, 이게. 돈 안 돼. 안 돼, 안 돼. 혈통이 내가 육두품이라서 안 돼요. 다른 나라로 가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어디였을까요? 중국, 당. 당에서는요,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는 외국인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과였냐면은 빈공과라고 하는 당나라가 좀 국제적인 느낌을 띠거든요. 국제적인 느낌. 당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조금 개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나라가 클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엄청 국제적이고 색깔이 다양해요. 그리고 여러 종교들도 다 받아들여요, 막.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도요, 시험 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어떻게 해줍니까? 너 당나라 능력에 맞게 높은 관직을 막 준다고요. 그래서 육두품이었던 은균이는 생각한 거지, 맞지? 나는 여기서도 교장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어디서 스카우트 얘기가 오는 겁니까? 중국에서 오는 거죠, 맞죠? 야, 너 정도 실력이면 우리 중국으로 오면은 교수도 시켜줄 수 있어. 와. 뭐 어떻게 했을까요? 가요.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신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좀 어디로 많이 빠져나가는? 당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근데 실제로 당으로 나갔다가도 당에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막 한 번씩 신라의 외교관으로 오면은 신라 귀족들 옛날 진골들 다 내 발 아래에서 막 기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내가 한 번씩 무슨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 여러분들도 타지에 오래 살면 무슨 생각 들어요? 향수병. 하지. 그래서 향수병 들고 뭔가 몰락해가는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쟤들 다시 바꿔서 살릴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다시 신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개혁들이 성공했을까요? 결국엔 다 실패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꾸려고 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거였을 겁니다. 골품제도.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간다. 그죠? 이걸 바꾸자고 했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 그래서 신라가 무너지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이 골품제의 한계성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 자료 1번 잘 이해해 주고요. 기억하세요. 별표 쳐놓고. 우리 오른쪽에 가니까 이제 응준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잖아.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개두죠. 개두. 설개두. 설개두가 튀죠. 맞지? 우리 저기 왼쪽에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을 은상이를 하고요. 우리 설개두가 우리 도현이가 한번 해봅시다. 근데 도현이는 가 내용을 알아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네 이번에 정말 당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그렇다니 우리 신라에서는 갈 이유고요. 가 내용이 뭐냐고. 네가 생각해보라고. 뭐 때문에 간다잖아. 높은 관직을 가지지,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나는 당에 가서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고 공을 세워 높은 관직으로 오를 것. 오, 오케이. 근데 조금만 더 보충해보자. 누가 보충해볼래? 누가 보충해볼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누가 보충해볼래? 재우 해봐. 이렇게 내가 묻는다는 거는 생기부에 쓰려고 하는 거. 너 생각을 이야기하면 되지. 아니, 똑같이 해야지. 설계도 가는 것처럼. 자네, 이번 정말 당으로 떠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신라에서는 높임제라는 제도 때문에 그 관직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얼른 당에 가서 빼어난 지혜를 발휘하고 공을 세워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다. 좀 비슷한가? 맞아. 골품제도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 맞지? 실제로 이 계두라는 사람이 당나라로 가요. 해서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충성해요. 이 사람이 언제 죽냐면 고구려 공격할 때 평양성 전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당나라에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당나라에서 극진하게 장례를 치러주고요. 무덤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고 비석도 박아줍니다. 이 계두에 대한 이야기를. 당나라의 모습이 신라와의 좀 차이점이 보이죠, 맞지? 네. 자, 우리 오른쪽에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쌤이 보통 그 홈페이지에 올려둔 것들은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써가지고 한번 제출해봐라고. 그래서 한 번씩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 보세요. 쌤들 과제 많이 올리시더만. 됐습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23페이지. 자, 우리 왼쪽에 귀족들 볼게요. 귀족들. 귀족들은 주로 누구였대요? 밑에 거. 왕족과 족장의 후예라지, 맞지? 네. 그래서 무슨 관직을 독점? 중요한 관직은 독점합니다. 그 대가로 뭘 받았대요? 특권을 누렸고, 우리 동그라미 하나 쳐야 될 거 뭡니까? 복무의 대가로 노급. 동그라미 치세요. 노급. 우리 예전에 노급 이야기했다, 맞죠? 노급은 세 가지를 걷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 노동력, 재산. 노동력, 세금, 특산물. 맞지? 그래서
뉴스페이퍼 왕 맞지? 신문왕은 뭘 막으려고 뭘 주면서 이걸 뺏었습니까? 무슨 전? 관료전. 관료전은 뭐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세금만. 맞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라에서는 이러한 귀족들의 회의가 있었대요. 맞지? 우리 몇 개 정리해 볼까? 귀족들은 높은 관직, 그 다음에 사회, 경제, 특권.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특권으로 무슨 읍? 녹읍. 맞지? 그 다음에 이 귀족들 간에 회의가 있었다고 했지. 맞지? 우리 대표적으로 신라에서는 무슨 회의가 있었대요? 신라에는 화백회의. 신라입니다. 맞지? 그러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회의? 제가회의는 어디입니까? 제가회의는 고구려 거겠지. 맞지? 그 다음에 백제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지. 역시 명륜진사. 맞지? 백제에서는 정삼 회의가 있었지. 맞지? 이게 세 개가 귀족들 회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과 같은 평민입니다. 맞지? 평민. 평민들은 대부분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맞지? 이 사람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무슨 의무가 있었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의무 또 뭘 내야 돼요? 이 나라에 살려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얘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시대의 세금은 총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맞지? 첫 번째는 땅에서 내가 농사 지은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 그 세금을 조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세. 두 번째는 특산물입니다. 맞죠? 특산물을 내야 되는 특산물. 우리 이거를 곡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곡물, 특산물.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무슨 역? 노동력. 우리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거?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거. 그런데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귀족에게 납부하는 거는 어디에 사는 애들? 녹읍에 사는 애들은 이렇게 했었지. 맞지? 이해돼요? 녹읍을 없애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내야 되는 거? 국가에다가만 내야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얘들이 한 번씩 살기 어려워져서 신분이 더 떨어지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경우는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 극소수. 근데 진골은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맞지? 자, 천민 볼게요. 천민은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노비입니다. 노비. 대부분 노비들. 이 노비들은 근데 보면 노비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귀족들이 내 집에 다 노비를 못 둬요. 그래서 내 집에 살고 있는 노비들도 있었고요. 너는 그냥 그 밖에서 알아서 살아라. 대신에 나한테 농사 짓는 걸 다 내한테 주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잖아. 그런 식으로 사는 노비들도 있었답니다. 너무 많아서. 한두 명이면 우리 집에 이 당시 노비들은 막 1000명, 2000명씩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우리 집에 살아? 맞지? 우리 집에 사는 노비를 뭐 솔고 노비라고도 이야기하고 밖에 사는 노비를 외고 노비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비들 그러면 너무 많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지. 맞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은상이 좀 잔인한 것 같아. 팔지. 맞지? 노비 수출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살려는 사람 많을 거잖아. 그치? 노비는 그러면 뭐도 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매매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취급됩니까? 물건 취급. 재산 취급이 되었던 사회였던 거죠. 됐죠? 네. 우리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뒷페이지는 우리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대부분 이야기했어요. 우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농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 농업이 중요하니까 국가에서는. 맞죠? 갑자기 우리 고대에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하는 사람 없잖아. 이때는 농업이라고요. 농업. 맞지?
자, 우리 첫 번째 줄 볼게요. 삼국은 농민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적혀 있지, 맞지? 자, 우리 이 농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농사 농기계. 철제 농기구를 보급한다고 하지, 맞지? 국가에서는 앞다투어서 철로 만든 농기구들을 막 보급해줘요.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왜? 농업이 잘 돼야 국가가 발전하니까. 그지? 두 번째는 또 뭐 있습니까? 우경 들어봤습니까? 우경. 우경. 소를 농사에 동원한다는 겁니다. 왜 소를 농사에 동원해요? 우리 농사 지어본 사람. 우리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땅이지, 땅. 땅 고르는 거 맞지? 왜 골라요? 돌 같은 거 없애고 또 소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봐봐. 이게 우리 여기에다가 씨앗 심지 맞지? 1년 농사 짓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났습니다. 다 배웠어 이제. 이제 다음에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골라야 되지, 맞지? 만약에 은성이가 고르면 한 요 정도밖에 못 고르겠지, 맞지? 그래서 소를 쓰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소를 갈면은 무슨 가리가 가능해? 깊이가리가 가능합니다. 깊이가리. 소는 힘이 세잖아. 야, 영양분은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요. 여기 많아요. 이런 데가 많지. 그래서 여기 막 섞어가지고 더욱더 비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경을 통해서 무슨 가리가 가능해? 깊이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의 절감? 비용 절감. 노동력의 절감되지, 맞지? 소가 한 마리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은 몇 마리란다. 몇 명이 모여서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경을 왜 실시하는지 이해돼? 네. 그냥 우경하면 안 외워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기억에 남는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도 개간한대요? 황무지를 개간하지, 맞지? 개간이라는 것은 못 쓰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을 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무지는 뭡니까? 황무지. 뭐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지, 맞지? 그거를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축조해준대요? 저수지 왜 축조해요? 물은 왜 필요한데? 마시려고? 그 농사 쓰려고. 무슨 농사에서 물이 가장 필요합니까? 벼농사. 벼농사는 밭에다가 짓습니까? 논에 짓습니까? 논과 밭의 차이는? 논에는 물이 있어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논은 말라 죽어요. 망하죠, 맞죠? 그래서 너도 나도 벼농사를 위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국가에서.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나오지. 야, 우리가 항상 보통 봄에 농사 짓고 씨를 뿌리죠, 맞지?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합니다, 맞지? 근데 봄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하지, 맞지? 그러면 국가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겠지, 맞지? 야, 봄에다가, 맞지? 씨앗 빌려주고 언제 갚아라? 가을에 갚아라 하면 되는 거잖아, 국가에서, 맞지? 그래서 우리 이러한 거를 뭐냐면 무슨 제도? 우리 이걸 무슨 정책이라고 할까? 우리 빈민 구휼 정책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 빈민 구휼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고구려에서 시행된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진대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별표 치고요. 이 진대법 우리 고구려 배울 때 오부족 영맹체가 부족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했던 왕 기억나요? 네. 고국 천왕이라는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때 시행됐던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고대의 백성들은 국가에 무엇을 납부했을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세금 세 가지였지, 맞지? 노동력. 자, 조세, 특산물, 노동력이었지, 맞지? 자, 이 조세는 주로 어떻게 나눴대요? 무슨 규모에 따라서? 재산 규모에 따라서 무슨 단위입니까? 호 단위입니다. 호. 호는 어디죠? 호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집. 우리 1학년 7반에는 호가 몇 호일까요? 203호. 그거 할 때 그 호입니다. 우리 1학년 7반에는 호가 몇 호일까요? 27호가 있겠지.
혹시 같이 사는 사람? 벌써 뭐 사돈관계를 맺어서 같이 사는 사람 없죠? 네. 다 따로 살지 맞지? 그래서 우리 1학년 7반에는 20추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1학년 7반에 세금을 거두려면은 몇 개 호에다가 고르면 돼? 27개 호에다가 세금을 거두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다 공평하게 아니면은 빈부의 차이를 좀 둬서 재산 규모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호 단위로 해서 보통 곡식이나 포로 거둡니다. 포. 이 포는 옷감입니다. 옷감. 옷감. 다음에 곡물은 지역 특산물을 무슨 형태로 거뒀대요? 곡물의 형태로 걷습니다. 곡물의 형태. 이 곡물의 형태가 뭐냐면 딴 걸로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대로를 갖다 바치는 개념이죠. 맞지? 이거 내는 게 어려울까요? 이거 내는 게 어려울까요? 아래 거. 이게 내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거 내는 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역입니다. 맞지? 역. 이 노동력을 역이라고 했고요. 주로 군대 가거나 어디 갑니까? 공사에 동원되었겠지. 맞지? 근데 누구만? 천민. 누구만? 성인 남성. 남성만. 여성은 가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만. 그리고 평민 중에서. 이해됐어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국가에서는 그냥 갑자기 막 할 수 없잖아. 맞죠? 그래서 무슨 조사를 많이 했을까? 호구 조사를 많이 합니다. 호구 조사. 그 호구 같기도 하네, 갑자기. 집호자와 입구자지, 호구가. 그래갖고 그 집과 입이 뭡니까? 말하는 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신라에 무슨 문서가 있었대요? 신라 촌락 문서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촌락 문서. 우리 이거를 민정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았을 건데 이게 하나만 발견됩니다. 어디 지역이냐면 우리 청주 지역. 우리 지금으로 치면 과거로 치면 지금의 청주고 과거에는 오소경 중에 하나였던 서원경에 있었던 어떤 한 지역의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왜 일본에서 발견돼? 일본어를 많이 와서. 아니 뭐 이 새끼들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져갔겠지 이거를 일본 애들이. 그 일본에 보면은 막 고대 뭐 보물도 모아놓는 왕실 창고가 있거든. 거기서 발견됩니다. 이상한 놈들이야. 이거 왜 들고 왔어 아직? 남의 촌락문서를. 자, 조세를 걷고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전국의 인구와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무슨 문서? 신라 촌락문서, 민정문서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적혀있습니까? 1번 촌락 내 인구수, 2번 토지 내 종류와 크기, 3번 소와 말의 수, 4번 나무의 종류와 수. 5만 개 다 적혀있다는 겁니다. 맞지? 그런데 이거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지 맞지? 몇 년마다 업데이트 합니까? 3년. 3년마다 업데이트입니다. 3년마다. 이 누가 합니까? 누가 이런 걸 잘 알아? 지방관이 잘합니까? 그 마을에 있는 이장이 잘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 정도에 되는 마을 촌장이 이 3년마다 만들어서 지방관한테 갖다 바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신랑문서를 통해 본 신라의 모습 오른쪽에 막 다 나와 있지 맞지? 가축, 유실수, 인구, 토지. 그 밑에 내용도 있습니다. 맞지? 요 밑에 인구는 뭐로 구분한 뒤? 밑줄 치세요. 남녀별로 구분한 뒤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했다라고 적혀있지. 오른쪽에 표 밑에입니다. 여기 이 내용들. 우리 거기 있는 표 내용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